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맡기 전에는 세테드 센터를 꽤 오래 운영을 해왔습니다. 10년 정도 계속 일을 꾸준히 이제 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테드는 공간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TED인데 CP는 범죄를 막는다는 뜻이고요. ED는 환경을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환경이란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디자인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고대에서부터 사실 있어 왔어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동굴 속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범죄를 막는 것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범죄 예방은 이제 보통 제인 제이콥스, 오스카 뉴먼, 그다음에 레이 제프리 요 세 분의 책을 바탕으로 이제 세테드가 유래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인 제이콥스란 분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은 큰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차로 계속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간에 교류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인사도 하고 활기차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활발해지고 안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오스카 뉴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간에 대한 영역성 그리고 자연감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셨고요. 마지막 레이 제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테드라는 책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테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셨죠. 그래서 보통 그 세 분을 이제 이 세테드 분야에서는 가장 유래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테드 원리는 크게 보통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원리는 자연감시. 자연감시란 거는 감시한다는 게 긴데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서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자연감시가 라고 하고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접근 통제. 접근 통제는 문 단속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창문 걸고 자는 거고 문 걸고 자는 거. 그러면 이제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거고요. 세 번째 원리는 영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감시나 막는 거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집이면 여기가 내 집이야 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 아파트 단지면 여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야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하면 아파트를 보시면 아파트 이제 들어갈 때 이 바닥 색깔이 보통 달라지고 아파트 입구에 큰 게이트 같은 걸 설치를 해요. 이게 문주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야 라고 이제 표시내면서 외부인이 들어갈 때 여기는 다른 집이네 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영역성이고요. 네 번째는 활동의 활성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안 친하고 같이 안 어울리면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더라도 내가 선뜻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도시 내 공원이 많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사람들이 서로 와서 이게 운동도 하고 공원에 쉬기도 하고는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그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활성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내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유지 관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공간이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으면 아무래도 공간에 안전한 느낌들을 많이 주니까 그게 이제 5가지 원리죠. 절도 범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절도는 이제 남의 걸 훔치는 걸 절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범죄자, 잠재적인 범죄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CCTV도 많이 달아놓고요. 문도 다 단속돼 있고요. 그리고 집이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잠재적인 범죄자 입장에서 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훔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들켜서 감옥 갈 수 있는 게 훨씬 위험이 더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은 안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합리적이거나 똑똑하면 내가 들킬 것 같으면 좀 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리가 이제 세테드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테드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간혹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게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깨져 있거나 전구가 나가 있는데 있으면 사실 어둡잖아요. 그죠? 근데 유지관리라고 하는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테드 사업을 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커뮤니티를 아주 잘 이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가다가 이거 우리 뭐 작년에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설치했던 건데 고장이 났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선 발전 많이 해야죠.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테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세테드를 개량 발전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테드라는 거는 보통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근데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세테드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퍼져 있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지자체의 특정 예산들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세테드를 많이 선호해서 이제 그 세테드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는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테드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 이제 많이 건의하고 해서 이쪽 예산들이 좀 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거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침입 절도 범죄로 한정해 볼게요. 코로나 시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겠죠. 그죠? 그런데 되게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면 접촉이 줄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더 강해지겠죠. 즉, 이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여기 보면 세테드가 E가 environment,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환경적인 부분을 막는 게 세테드예요. 나머지 부분은 못 막겠죠. 제 경험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세테드 설계를 해왔고 전국에 대략 한 100개 이상 사이트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략 이 세테드 사업을 하면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30% 정도 막는다고 볼 수 있고요. 범죄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범죄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지금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분야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로디오 팀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아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벽화 많이 잘 안 그리니까 조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조명,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밝음에 따라서 범죄 두려움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사람 얼굴이 좀 보일 정도면 이제 이 범죄 두려움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 몸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벽화도 그렇고 비상벨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조명도 그렇고 CCTV가 보이는 것도 그렇고 거리가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그렇고 순찰로 이제 경찰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종종 범죄를 막기도 해요. 즉 이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벽화 디자인도 그 중에 하나의 원리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범죄 두려움을 저감시키고 범죄도 막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벽화는 쉽게 얘기하면 싼 벽화가 있고 비싼 벽화가 있어요. 싼 벽화는 페인트만 사서 주민들이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 이제 큰 이제 이 선만 그려놓고 주민들이 거기 색칠을 하거나 할 수가 있고, 비싼 벽화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걸 발주를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들여서 이제 벽화를 그릴 수도 있어요. 예술적인 건 당연히 이게 훨씬 낫겠죠. 단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사람들이 같이 벽을 칠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얘기하고 커뮤니티 의식이 생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는 게 사실 제가 선호하는 거고, 이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